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사실 보험이나 렌트, 성명 이런 게 되게 위험하지 않아요? 네, 브랜딩하거나 그런 거는 관심이 없었고 나를 한 번이라도 브랜딩해서 팔아본 적이 있는가? 블로그의 방향성을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 컨셉터구나 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런 일을 자꾸 의뢰하거나 네,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제 컨셉터 논란님에 대해서 한번 네.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컨셉터 논란님은 네. 어떻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좀 부업의 개념으로 마케팅을 좀 더 배워서 뭔가 수익을 얻고 싶다라는 개념으로 이 블로그를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시작이 처음에 블로그로 나를 브랜딩하거나 그런 거는 관심이 없었고 사실 그 분야를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건 제휴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어떤 상품을 홍보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서비스를 내 블로그에 홍보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커미션이나 수수료를 받는 그게 제휴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써서 이제 부수입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교육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게 그 좀 주력 분야가 뭐였냐면 하다 보면 처음에는 상품이나 서비스 되게 간단한 걸 시작하지만 사실 보험이나 렌트 어떻게 보면 성형 쪽의 어떤 의료 이런 거를 건들게 돼요. 그런 게 되게 위험하지 않아요? 고수익이 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을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한 그런 것도 당연히 있고 이게 남의 글을 계속 쓰면서 내가 그거에 굉장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일을 계속 글을 쓰면서 되게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블로그 글을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글을 쓰는 거라고 하더라도 결국 내가 진정으로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게 아니라면 맞아요. 이것은 되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내가 돈만 쫓아서 무언가 이 마케팅을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나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되게 깊게 깨달은 거죠. 저도 체험단은 제휴 마케팅이나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결국은 남을 위한 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심이 담긴 글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홍보성의 글인 거잖아요. 정말 내가 좋은 제품이라고 하면 나도 그거를 팔면서 홍보하면서 뭔가 굉장히 가치를 내가 생성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야여서 제가 좀 스스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 정말 진짜 가치 있는 글, 그다음에 좀 진정성 있는 글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해서 처음으로 제가 찾다가 알게 된 게 이제 노마드 클로이님의 블로그 글쓰기 수업이었고 저희가 거기서 만나게 된 거죠. 네, 저희는 노마드 클로이님의 블로그 글쓰기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블로그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블로그의 방향성을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 뭔가 결정적인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제휴 마케팅을 할 때는 대부분이 네이버 블로그가 아닌 이제 티스토리 쪽을 조금 더 많이 글을 썼었거든요. 근데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면서 이제 클로이님의 커리큘럼이 가장 첫 주가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맞아. 그쵸. 저희가 이제 뭐 나의 경험 또는 나의 하루 또는 내가 뭐 좋아하는 것들 이런 글을 주제로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럼 그동안 내가 그냥 장사를 하면서 또는 뭔가 나를 좀 잊어버리고 뭔가 홍보하기 위해서 썼던 글들 이런 글들에서 떠나서 오로지 나에 대한 어떤 그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정말 내 브랜딩은 어떻게 하는 거지? 나를 한 번이라도 브랜딩해서 팔아본 적이 있는가라는 걸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을 모르고 맞아요.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 방금 해주신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알고 시작하는 진짜 평생 처음으로 나를 브랜딩해서 나를 판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죠. 이 글쓰기를 통해서 제가. 그러면 블로그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수익화를 이루게 됐나요? 아마 제일 궁금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의 정체성 또는 내가 좀 잘하는 분야가 뭘까 고민했을 때 제 이름이 컨셉터 놀라가 되는 게 저도 그 당시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내가 정말 잘하면서도 내가 사람들한테 알려줘도 공짜로 알려줘도 결국은 사람들이 그거를 혼자서는 못 해내는 분야가 그쵸. 뭘까? 이게 결국 수익화로 이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고민해봤을 때 좀 저는 브랜딩하거나 무언가를 좀 이렇게 정리해서 컨셉을 정해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장점이 있다는 거를 제가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내가 내 정체성으로 가져가고 나의 직업의 어떤 하나의 그 목표로 정하면 어떨까라고 그냥 선언을 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엄청 그 컨설팅을 잘한다 그래서 그걸로 정했던 건 아니지만 내가 이 길을 가고 싶다라고 정하고 그걸 이렇게 비전 선언을 하듯이 이렇게 딱 사람들한테 나는 컨셉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제 자신도 내가 이런 컨셉터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이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내가 가져야 될 어떤 스킬적인 부분 또 실력적인 부분을 계속 쌓아가기 위해서 저 스스로도 되게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컨셉터구나 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런 일을 자꾸 의뢰하거나 또는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같이 일을 해보자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저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닉네임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네, 닉네임이 정말 중요해서 저는 그 블로그에서 자기의 닉네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그 어떤 성공의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길이 갈린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미 선언하는 순간 나한테 기회가 오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노마드 시즈로 바꾸고 나서 노마드들의 이유 신청이 그렇게 많죠. 노마드 들어간 글자 들어간 분들이 저를 많이 찾고 또 제가 좋아하는 노마드 클로이님도 그렇고 슈퍼 노마드님도 그렇고 다 그 노마드란 단어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호주 노마드, 뭐 덴마크 노마드, 상해 노마드, 노마드 스티브, 노마드 스티브, 제이슨 노마드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노마드들이 모이는구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 자꾸 내 주변에 모이게 되고 나한테 그런 걸 자꾸 물어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그 기대에 맞춰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많이 했어요. 저희 처음인데 그죠?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운영 목적을 정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어떤 컨텐츠로 블로그를 하면서 사람들이랑 소통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이 블로그를 통해서 얻는 마케팅 효과가 어떤 건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컨셉트 논란님 같은 경우는 저는 블로그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진정성이다.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부터 브랜딩이 시작이 되는 거고 브랜딩이 시작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과정 전체가 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마케팅 효과를 이제 가져오고 그게 수익화가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 블로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블로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어떤 내가 브랜딩이 되어야 그리고 그 브랜딩은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 오늘 컨셉트 논란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신다면 앞으로 블로그를 하는 것 또 다른 SNS를 할 때에도 이 부분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마지막